우린 이제 한국을 믿는다. 61조가 사라졌습니다. 한순간에 캐나다 해군이 기다리던 12척의 잠수함과 함께요. 독일이 말했습니다. 19년을 주십시오. 200년 전통을 믿으시오. 미국이 따라왔습니다. 472조를 내십시오. 우리가 지켜드리죠. 그리고 바다가 뒤집혔습니다. 철판이 찢어지고 하늘이 갈라졌죠. 모든 조선소가 불을 껐습니다. 그런데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폭풍이 울부짖는 밤, 부산의 하늘 아래 한 줄기 불꽃이 바다를 향해 솟구쳤죠. 그들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고 두려움을 계산하지도 않았어요. 손끝에서 터진 불빛 하나하나가 신념의 맥박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만든 거대한 철의 그림자가 조용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세계는 묻지 못했죠. 그들은 어떻게 그 폭풍 속에서 완성했나? 폭풍이 멈춘 자리에 한국만이 서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맥케인, 끝났네. 61조짜리 프로젝트가 3초 만에 증발했습니다. 아니, 증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삼켜버린 겁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로 굳어버렸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 울렸고 손에 쥔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저는 데이비드 맥케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모든 숫자를 책임진 사람이죠. 25년 경력, MIT 박사, 미국과 독일 협력 프로젝트 수석 분석관. 화려한 이력이지만 그날만큼은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61조가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없었으니까요. 캐나다 국방성 해양방산 프로젝트 수석 분석관이라는 긴 직함이 그날만큼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캐나다 해군은 잠수함이 필요했습니다. 12척이요. 노후화된 함정들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고 북극 항로와 대서양 방어선을 지킬 새로운 전력이 절실했습니다. 국방부는 61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숫자를, 분석을, 미래를 저에게 맡겼죠. 25년간 쌓아온 신뢰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엔 독일이었습니다. TKMS. 200년 전통의 조선 기술을 가진 회사였죠. 안전한 선택이라고 모두가 말했습니다. 상부도 의회도 언론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독일이라는 이름 석자만으로도 충분한 보증서처럼 여겨졌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름이 아니라 실적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를 파고들었습니다. TKMS의 납기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과거 10개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추적했죠. 지연 사유, 추가 비용, 인도 시점까지 모든 걸 표로 만들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계산기를 두드렸고 시뮬레이션을 수십 번 돌렸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평균 지연율 64%. 12척을 약속된 시간 안에 인도할 확률은 단 0.3%였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숫자였죠.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손에 든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죠. TKMS는 19년이 걸립니다. 계약서에 11년이 아니라요. 장관이 피식 웃었습니다. 맥케인, 자네 너무 비관적이야. 독일은 신뢰할 수 있어. 신뢰라니요. 저는 신뢰가 아니라 데이터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명확했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이 끼어들었습니다. 472조 원. 미 국방부가 제시한 패키지 금액이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 방산 시스템을 채택하면 우린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전폭 지원이라니. 그건 지원이 아니라 장악이었죠. 미국산 부품, 미국산 시스템, 미국식 유지 보수. 61조 프로젝트가 472조의 그림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압박이었습니다. 의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독일을 선택하면 19년을 기다려야 하고 미국을 선택하면 472조를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둘 다 캐나다를 죽이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25년 경력의 수석 분석관으로서 답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건 실패가 확정된 시나리오뿐이었습니다. 밤새 계산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커피를 6잔 마셨고 계산기는 손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과가 붉은색이었습니다. 실패, 지연, 추가 비용. 어떤 선택을 해도 캐나다는 패배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보고서들이 무덤처럼 느껴졌죠. 25년 경력이 무색하게 저는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지막 보고서 구석에 박힌 단어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코리아. 8년 단축, 유지비 1조 절감. 단 3문장으로 요약된 제안서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한국이라니. 그들이 이 게임에 끼어들 수 있다고? 서방 중심의 방산 시장에서 한국은 신흥국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빠르긴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나라. 위험한 선택이라고 모두가 말할 게 뻔했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8년 단축, 1조 절감. 그 두 문장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19년과 미국의 472조 사이에서 한국이라는 제3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확실한 실패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새로운 문을 연 셈이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서울행이었죠. 동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이라고? 진심인가? 독일 측 협력 분석관이 비웃듯 물었고 미국 팀 대표는 고개를 저으며 조선소 관광이나 다녀오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저 역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출장이 제 25년 커리어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비행기 안에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 조선산업보고서 하나오션의 실적표, 과거 수출 사례들을 준비해왔죠. 숫자만 놓고 보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장을 봐야 했죠. 25년 경력이 제게 가르쳐준 게 있다면 보고서는 얼마든지 포장될 수 있지만 현장은 절대 거짓말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공항 전체가 하나의 정밀한 시스템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를 지나면서 시계를 봤습니다. 3분도 안 걸렸습니다. 수화물이 나오는 속도도 택시를 잡는 과정도 모든 것이 효율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효율이란 단어가 공기처럼 존재하는 나라라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부산행 고속철도에 몸을 실었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죠. 정확하게 구획된 도시들, 끝없이 이어지는 산업단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설계된 것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빠른 게 아니라 정밀하게 빠른 거였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하자 하나오션 측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20분 후 조선소가 보이기 시작했죠. 바다 위로 펼쳐진 거대한 철의 왕국 같았습니다.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그 아래로 수십 척의 선체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차창 너머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철과 바다가 섞인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본사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한국 측 대표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놀란 건 그들의 나이였습니다. 너무 젊었습니다. 대부분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프로젝트 실무 책임자는 30대 중반처럼 보였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의 방산 프로젝트 회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저는 속으로 의심했습니다. 과연 이 젊은 사람들이 61조짜리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을까? 데이비드 맥케인 분석관님 환영합니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소나기가 단단했죠. 저희 조선소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보다 현장이 더 정확하니까요. 그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불안이나 의심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죠. 이게 경험 없는 젊음의 자신감인지 진짜 실력에서 나오는 확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선소 현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용접 불꽃이 거대한 선체 위에서 리듬처럼 터져나왔고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동시에 움직이는데도 혼란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가 숨쉬듯 조선소 전체가 박자를 맞춰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산 현장이 아니라 산업의 교향곡이었다. 나중에 제 노트를 펼쳐보니 그렇게 적혀 있더군요. 젊은 엔지니어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분석관님, 저희 자동 용접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로봇팔 여러 대가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빠르면서도 정확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물었습니다. 용접 오차가 얼마나 됩니까? 엔지니어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0.03mm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0.03mm라고요? 제가 가진 자료에 독일 TKMS의 용접 오차는 0.05mm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알려진 수치였죠. 그런데 한국이 그보다 더 정밀하다니. 엔지니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이미 독일 기술을 넘어섰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흔들렸습니다. 넘어섰다고? 200년 전통의 독일 조선 기술을 넘어섰다고? 저는 속으로 저항했습니다. 넘어섰다는 건 그렇게 쉽게 꺼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숫자는, 움직이는 로봇은, 완성되어가는 선체는 그 말이 허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소를 돌아보는 내내 저는 침묵했습니다. 동시에 5척을 건조하는 공정 시스템, 인공지능으로 관리되는 스케줄러, 실시간으로 품질을 체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제 예상을 뛰어넘었죠. 독일은 정밀했지만 느렸습니다. 미국은 강력했지만 비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밀하면서도 빠르고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려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25년간 제가 쌓아온 기준이, 서방 중심의 산업 질서가 그날 조선소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세계의 기준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생산 능력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요청한 시뮬레이션이었죠. 12척의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한국 측은 흔쾌히 동의했고 저는 독일 TKMS의 데이터와 비교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떴습니다. 독일 TKMS 예상 완공 기간 19년. 이미 알고 있던 수치였죠. 그리고 그 옆에 한국 하나오션의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11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8년 차이라니. 8년이면 거의 절반 수준이었죠. 이건 통계 오류일 리 없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3번을 다시 계산해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측 프로젝트 책임자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동시 5척 공정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독일이 한 척씩 순차적으로 건조할 때 우리는 5척을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시 공정이라니, 그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였죠.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책임자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인공지능 스케줄러였죠. 저희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5척의 공정을 모니터링합니다. 한 곳에서 0.1%라도 지연이 발생하면 즉시 다른 라인에서 보완 작업이 들어갑니다. 오차는 제로입니다. 그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독일은 정밀하지만 느렸습니다. 한국은 정밀하면서 빠릅니다. 제 노트에 적었습니다. 독일은 장인의 나라지만 한국은 시스템의 나라다. 그 문장을 쓰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25년간 믿어왔던 서방 중심의 산업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죠.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르치는 나라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캐나다 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부였죠. 맥케인, 독일로 돌아가게. 한국은 불안정해. 검증되지 않았어. 장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장관님, 데이터를 보셨습니까? 한국은 8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관은 듣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보다 신뢰가 중요해. 독일은 200년 전통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회의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선소에서 용접 불꽃이 계속 터져나왔고 크레인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저 현장에선 역사가 쓰이고 있는데 캐나다 회의실에선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역사의 방향이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무렵 한국 측 기술 책임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죠. 분석관님, 오늘 본국에서 연락 받으셨죠?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박이 심합니까?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압박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독일로 돌아가라는 거죠. 기술 책임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경쟁하려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려는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약속. 그 단어가 이토록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죠. 독일은 명성으로 계약합니다. 미국은 힘으로 계약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신뢰로 계약합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25년간 방산 프로젝트를 분석하면서 수많은 계약을 봤습니다. 하지만 신뢰로 계약한다는 말을 들어본 건 처음이었죠. 신뢰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밤이 되어 부산항을 걸었습니다. 불빛 아래로 조선소가 보였고 밤늦은 시간에도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구 난간에 기대어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나라엔 계산보다 진심이 있다. 그리고 진심이 시스템을 이긴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캐나다 본국에 올릴 보고서를 써야 했죠. 하지만 제 손은 독일 추천이 아니라 다른 걸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시간과 신뢰를 동시에 생산하는 유일한 공장이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보고서가 아니라 증언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새벽 5시 캐나다 본국에서 긴급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즉시 귀국 명령. 내용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를 독일 TKMS에 즉시 이관하라. 이는 명령이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일간 제가 모은 데이터, 분석, 현장 보고서를 독일에 넘기라는 겁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이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접 해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장관이 전화를 받았죠. 맥케인, 자네 이해하게. 독일은 안전한 선택이야. 한국은 아직 검증이 안 됐어.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제가 25년간 뭘 해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검증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검증됐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명령을 따르게. 아니면 사표를 내든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항구가 보였고 조선소의 불빛이 새벽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숫자를 원했지만 난 진실을 본 사람이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25년 경력을 걸고 제가 내린 판단을 그들은 정치적 이유로 짓밟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더 큰 압박이 찾아왔습니다. 독일 TKMS 대표단이 부산에 도착한 겁니다. 목적은 명확했죠. 한국을 제거하는 것. 하나오션 본사 회의실에서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독일 측 수석 대표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맥케인 분석관, 한국 기술은 불안정합니다. 아직 대형 프로젝트 경험이 부족하죠.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61조를 거는 건 도박입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검증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당신들의 납기 지연은 검증됐겠군요. 64% 평균 지연율 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독일 측 대표의 얼굴이 굳었죠. 그건 특수한 상황들이 겹쳐서.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특수한 상황이 10개 프로젝트 연속으로 발생했다는 겁니까? 그건 특수한 게 아니라 패턴입니다. 독일 측이 물러난 뒤 한국 측 내부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이 움직인 겁니다. 한국 조선소 61조 프로젝트 납기 불가능 캐나다, 한국 배제 검토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죠. 하나오션 내부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우린 이미 증명했는데 왜 세상은 믿지 않습니까? 저는 그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와 좌절이 섞여 있었죠. 한국 측 프로젝트 책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정으로 싸우면 집니다. 데이터로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다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싸우는 게 아니라 신념을 지키고 있었다는 걸요. 밤 11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캐나다 본국, 독일 TKMS, 그리고 한국 하나오션이 모두 화상으로 연결되었죠. 캐나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독일과 한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입니다. 독일 측 대표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200년 전통이 증명합니다. TKMS를 선택하십시오. 한국 측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죠. 저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죠. 제 손은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독일을 추천하면 제 커리어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한국을 추천하면 모든 걸 걸어야 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혼자 걷고 싶었죠. 거대한 선체 앞에 섰습니다. 달빛 아래 그 철의 덩어리가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밤에도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고 용접 불꽃이 간헐적으로 터졌습니다. 저는 선체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철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죠. 이제 이건 프로젝트가 아니다. 나의 신념이 됐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25년간 숫자로 세상을 판단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숫자가 아니라 신념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최종 보고서 첫 문장을 썼습니다. 캐나다는 한국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확신이 섰으니까요. 시험 운항 날짜가 잡혔습니다. 일주일 후였죠. 캐나다 참관단이 도착했고 독일과 미국의 전문가들도 함께 왔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실력을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냉랭했죠. 저는 그들 사이에 앉아 있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이 증명할 겁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요. 테스트 현장은 조선소 내부의 거대한 수조였습니다. 세척 동시 공정 중 첫 번째로 완성된 잠수함이 그곳에 떠 있었죠. 캐나다 해군 장성이 제 옆에 섰습니다. 맥케인, 오늘 결과가 자네 미래를 결정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미래가 아니라 캐나다의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오전 10시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측 기술팀이 제어실에 자리 잡았고 참관단은 관측실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정상 작동 테스트였습니다. 잠수함이 천천히 잠수하기 시작했고 모든 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독일 측 전문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야. 진짜는 돌발 상황이지.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두 번째 시나리오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연 시나리오였죠. 한국 측이 직접 설계한 극한 테스트였습니다. 갑자기 전원이 차단되었고 잠수함 내부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동시에 핵심 부품 하나가 인위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관측실에 경보음이 울렸고 참관단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캐나다 장성이 물었습니다. 한국 측 책임자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전에서는 이보다 더한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저희는 최악을 준비합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전원이 차단된 지 30초가 지났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독일 측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구에 최소 10분은 걸릴 거야.
하지만 2분 43초 만에 모든 시스템이 복구되었습니다. 전원이 켜지고 분리된 부품이 자동으로 재결합되었으며 잠수함은 다시 정상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2분 43초. 독일 기준으로는 불가능한 시간이었죠. 제 옆에 미국 전문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저는 제어실의 한국 기술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연습한 것처럼, 아니 수천 번 준비한 것처럼 움직였죠.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가 이어졌습니다. 통신 두절, 산소 공급 장치 오작동, 방향타 고장까지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관측실이 다시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분 17초 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독일 측 참관관이 들고 있던 노트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졌죠.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잠수함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해치가 열렸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관측실은 정적에 쌓였습니다. 캐나다 대표단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죠. 이건 더 이상 비교의 영역이 아니다. 누군가 중얼거렸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3시 현장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한국 측이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테스트 통과, 복구 시간 평균 3분 30초, 시스템 안정성 99.8%. 독일 전문가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복구가 가능합니까? 한국 측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준비합니다. 그날 저녁 한국 언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61조 프로젝트, 한국이 주도권 잡다 헤드라인이 터졌고 곧 국제 언론도 따라붙었습니다. 캐나다 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관이었죠. 맥케인, 자네 말이 맞았어.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은 소리보다 느리지만 반드시 도착합니다. 밤에 조선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분석관님, 이제 믿으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제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25년 경력의 무게보다 더 귀한 걸 얻었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 테스트 성공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국 국방부였습니다.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내용은 협박이었죠. 맥케인 분석관, 한국 기술에 대한 보안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기밀 유출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근거는 우리가 만듭니다. 프로젝트 중단을 권고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성공한 테스트를, 증명된 기술을 보안 문제로 덮으려 한다니. 이건 기술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의 싸움이었죠. 1시간 후 캐나다 본국에서 긴급 통보가 왔습니다. 한국 프로젝트 일시 중단. 추가 검토 필요.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진실이 흔들릴 때 거짓은 가장 큰 소리로 운다. 오후가 되자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주요 일간지들이 일제히 보도했죠. 한국 기술, 보안 문제 제기 61조 프로젝트, 한국 배제, 검토 미 정보기관, 기밀 유출 우려 표명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도 사실이 아니었지만 세상은 그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그 뉴스들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나오션 조선소로 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평소라면 들려야 할 용접 소리가 없었습니다. 크레인이 멈춰 있었고 작업자들이 도구를 내려놓고 서 있었습니다. 조선소 전체가 침묵에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 측 프로젝트 책임자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죠.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본국 정부의 지시입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반쯤 완성된 채로 서 있었고
그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철의 나라가 침묵할 때 세상은 얼마나 시끄럽던가.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책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석관님, 우린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니까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절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신념만 있었죠. 그날 밤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장관, 의회 대표, 그리고 저만 참석했습니다.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맥케인, 자네 입장을 들어야겠네. 미국이 보안 문제를 제기했어.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걸 결정할 겁니다. 장관님, 저는 3주간 현장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시스템을 봤습니다. 보안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관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보기관이.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미국이 우려하는 건 보안이 아닙니다. 경쟁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지키지 못하면 캐나다의 미래 산업도 없습니다. 우린 지금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자네가 책임질 수 있겠나?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아침 기상청이 태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대형 태풍이 부산으로 향하고 있었죠. 풍속 초속 40m, 예상 도착 시간 오후 8시. 조선소는 당연히 작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7시 조선소로 가는 길에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작업이 재개된 겁니다.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거세졌고 파도가 높아졌죠. 하지만 용접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작업자들이 빗속에서 철판 위를 걸으며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폭풍은 우리를 막지 못했다. 오히려 진짜 얼굴을 드러나게 했다. 누군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측 책임자였습니다. 왜 작업을 재개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빗속에서 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캐나다에게 그리고 분석관님에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와중에도 정치적 압박이 쏟아지는 상황에도 이들은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캐나다의 장관보다 먼저 나는 대한민국을 믿었다. 다음 날 아침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조선소로 달려갔죠. 피해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도착해서 본 광경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완성된 선체 하나가 아침 햇살 아래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밤새 폭풍 속에서 완성한 겁니다. 저는 천천히 그 선체에 다가가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철의 감촉이 전해졌죠. 이 배는 바다를 항해하기 전 이미 역사를 건넜다. 태풍이 지나간 지 일주일 후 최종 심사 날짜가 공지되었습니다. 캐나다 국방성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공개 심사였죠. 의회 국방위원 전원과 주요 언론사들이 참석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캐나다의 미래를 결정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죠. 저는 부산에서 오타와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손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최종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심사 당일 회의실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쪽에는 독일 TKMS 대표단이, 다른 쪽에는 한국 하나오션 팀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었고 캐나다 국방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61조 원 프로젝트의 최종 파트너를 결정하겠습니다. 독일 측이 먼저 발표에 나섰습니다. TKMS 최고 경영자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200년 전통의 기술력으로 승부합니다. 화면에는 과거 프로젝트 사진들과 각국 해군 제독들의 추천사가 이어졌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독일 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느껴졌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전통이 지금은 족쇄가 됐다. 이어서 한국 측 차례가 왔습니다. 하나오션 프로젝트 책임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수사를 사용하지 않았죠. 화면에 시뮬레이션이 떴습니다.
11년 안에 12척 전량 인도 가능합니다. 납기 단축 8년, 유지비 절감 1조 원입니다. 숫자들이 명확하게 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신뢰는 기술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독일 측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약속입니다. 한국 측 책임자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3주간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맥케인 분석관께서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5년 경력을 걸고 말해야 할 순간이었죠. 존경하는 장관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3주간 한국 조선소에서 모든 과정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용접 정밀도는 독일보다 우수했고 공정 속도는 2배 빨랐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전통은 위대하지만 미래는 실력으로 증명됩니다. 한국이 그 증명을 해냈습니다. 독일 측에서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편향된 판단입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25년간 단 한 번도 데이터를 왜곡한 적이 없습니다. 장관이 손을 들어 정숙을 요청했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마침내 장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독일 측은 즉각 항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임의 무게를 받아들이는 표정이었죠. 이건 산업이 아니라 신념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한국이 이겼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국 측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분석관님,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증명은 당신들이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61조 프로젝트 한국 낙점 서방 질서 뒤흔들다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독일과 미국 주요 언론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고 한국 언론은 조심스럽게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그 뉴스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서방의 교과서를 다시 썼다. 1년 6개월 후 첫 번째 잠수함 인도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장소는 부산항이었죠.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기대를 안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고 저는 지난 1년 반을 되돌아봤습니다. 논란도 많았고 압박도 컸지만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11년 계획 중 첫 번째 함정을 예정보다 2개월 앞당겨 완성한 겁니다. 인도식 당일 아침 부산항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캐나다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였고 양국 해군 장성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국제 언론사 취재진만 50개 팀이 넘었죠. 저는 단상 옆에 서서 조선소를 바라봤습니다. 1년 반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의심하는 분석관이었지만 지금은 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거대한 선체가 물 위로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함체가 햇빛을 받아 빛났고 그 위로 캐나다 해군기가 개양되었습니다. 함체 측면에 새겨진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메이드 위드 트러스트 신뢰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문구를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철판이 아니라 약속의 결정체였습니다. 인도식 연설 순서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장관이 먼저 단상에 올랐고 이어서 한국 측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차례가 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수백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철로 만든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만든 겁니다. 제 목소리가 항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1년 반 전 저는 이곳에 의심을 안고 왔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었죠. 하지만 조선소의 첫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제 의심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선소를 바라봤습니다. 용접 불꽃 하나하나에 신념이 담겨 있었고
철판 하나하나에 약속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신뢰로 승부했습니다. 조선소의 기술자들이 고개를 숙였고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언론 플래시가 연신 터졌습니다. 캐나다 대표단이 함정에 승선했고 저도 함께 올랐습니다. 함내를 둘러보는 내내 감탄이 나왔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고 세부 마감까지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캐나다 해군 제독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맥케인, 자네가 옳았어. 이건 걸작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오후가 되자 세계 각국 언론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CNN은 한국의 효율이 서방 원칙을 다시 쓰다라고 보도했고 영국 BBC는 아시아 기술력의 새로운 시대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고 일본 언론은 아시아 조선 산업의 분기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그 뉴스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이 드디어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녁이 되어 한국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완성된 잠수함이 부두에 고요히 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불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저는 난간에 기대어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방의 기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 세계의 중심은 이동했다. 25년간 믿어왔던 질서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젊은 한국 엔지니어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1년 반 전 처음 만났던 그 청년이었죠. 분석관님, 오늘 연설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자네들이 만든 감동이야. 나는 그저 전달했을 뿐이지.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세상이 우릴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이 믿은 게 아니라 자네들이 증명한 거야. 다음 날 아침 출항식이 열렸습니다. 잠수함이 천천히 부두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승조원들이 갑판의 도열에 경례했고 한국 기술자들이 부두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마지막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오늘 신뢰가 바다를 건넌다는 걸 봤다. 잠수함이 수평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함체를 바라보며 저는 지난 1년 반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의심으로 시작해 신념으로 끝난 여정이었죠. 한국은 기술을 수출한 게 아니라 신뢰를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함정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